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더 나은 영작을 위해 6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기로 정했습니다. 이 제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명사를 꾸밀 때 뒤에서 형용사 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관계대명사를 활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꾸미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명사 앞으로, 그러니까 수식어죠. 피수식어인 명사 앞으로 수식어를 가져와 보자, 그런 요령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영어 독학을 위한 영작문 강의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비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유튜브 설명란에 펼쳐보시면 설명란에 블로그 페이지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명사 뒤에 형용사구를 없애보자는 거죠. 그래서 명사가 있으면 여기다가 무슨 of를 붙이고 혹은 with를 붙이고 어떤 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형용사 구를 만들어서 이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말들을 전부 명사 앞으로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를 없애보자는 게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없애보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을 가지고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이따 예문을 보시면 분명히 드러날 텐데, 여기서는 이제 문법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예문을 보시면 이해가 바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주어가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다, 혹은 뭐 어떠하고 어떠하고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뭐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열하는 말이 많아지면 되게 복잡해지고 어떤 표현이 어디에 걸리는 건지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이 주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나 단어들을 나열할 때 이걸 뒤에 나열만 하지 않고 이 중에 어떤 것을 뽑아서 이거를 수식어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피수식어와 수식어의 관계로 이런 나열을 좀 바꿔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 문장이 저희 학생분이 이제 과제로 제출하신 그 장문에 있는 문장이고요. 제가 이렇게 고쳐드린 내용인데, 이 우리말을 번역을 하신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여기서 아주 전형적인 예가 나왔는데, 건강 문제라고 할 때 문제라고 한 다음에 뒤에다가 of를 놓고 your health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problems of your health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냥 앞으로 가져와서 health problems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말로도 그냥 건강 문제라고 하면 뭐 건강의 문제 혹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 이런 말을 쓰지 않고도 건강 문제라고만 해서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명사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명사 앞에 또 다른 명사를 써서 이 명사를 형용사처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health problem이라고 하면 되고, 그냥 problems of your health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보충해주는 역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supporting role이라고 하면 됩니다. supporting role 이렇게 앞에서 꾸며줘도 되는데, 굳이 in support of 뭐 이런 표현을 생각해내가지고 role in support of essential nutrients, 뭐 핵심적인 필수적인 영양소를 지원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길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명사를 넣고 해가지고 형용사 구를 만들지 마시고 앞에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ealth problem 그 다음에 supporting role 제가 예로 들어 드렸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경찰버스 차벽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제 10월 초에 세워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초에 경찰버스 차벽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지금 여기 보면은 폴리스 버스 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중심가를 따라서 세워졌다는 정보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그랬다라는 정보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월의 경찰버스 차벽 이렇게 뒤에서 수식할 필요가 없이 앞에서 early October's police bus walls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을 말할 때, 어떤 일이 언제 벌어졌는지를 얘기할 때 그거를 꼭 뒤로 이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바로 그 앞에 수식어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매출. revenue of this year. 자꾸 이렇게 of를 넣어서 뒤로 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this year's revenu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유격을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 나올 때에도 그것을 반드시 이 명사 뒤로 빼거나 아니면 부사 구로만 처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명사 앞에 붙는 이런 소유격을 넣은 수식어로 처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의미도 쉽게 잘 전달이 되고 문장 길이도 짧아지고 여러 아이디어들을 쭉 나열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뒤에서 수식하는 절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한 세대가 기울인 노력의 양을 측정해서 그것을 다른 세대와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기울인 노력의 양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세대가 기울인이라는 말이 노력의 양을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가 되어서 이렇게 the amount of effort that은 이제 생략을 해도 되니까요. that one generation puts in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특정한 제너레이션의 특정한 세대의 노력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 두지 말고 앞으로 빼서 a certain generation's amount of effort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 대명사 절을 썼을 때 주어 다음에 동사까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a certain generation's amount of efforts라고만 얘기하면 되죠. 학창시절에 영문법을 배울 때 관계대명사랑 그 관계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되게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쓰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되도록이면 쓰지 않고 물론 쓸 때는 써야 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면 써야 되겠지만 안 써도 된다면 이렇게 소유격을 활용해서 피수식어 앞으로 가져와 보자. 이런 요령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20세기 초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한테는 이제 격동의 시대였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when이라고 역시 관계 부사를 넣고요. China went through turbulent period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고친 걸 보시면 The turbulent years of early 20th centu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중국이 격동의 시대를 겪었어야 했다, 거쳤어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격동의 시대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turbulent years. 그 다음에 그것이 20세기였기 때문에 20세기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정보를 뒤로 빼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앞으로 가져와서 앞에서도 수식하고 뒤에서도 수식하고 이렇게 되면 문장이 훨씬 간결해지고요. 또 읽기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여기처럼 관계부사 활용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뺄 수 있으면 빼는 것도 좋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and로 나열하지 말고 앞으로 가져와 보자는 건데요. 여기 보면 내 동료들이 건강을 의식하고 있고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표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동료들이 하는 것이 건강을 의식하는 거랑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My colleagues are health conscious라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and로 making an effort라는 정보를 또 연결을 하고 있죠. 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보만 연결하고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3개, 4개 되면 우리말로는 상관이 없어요. 뭐 건강을 의식하고 있고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계속 나열해도 되는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되면 문장이 매우 지저분해지죠.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를 그냥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my health conscious colleagues 내 동료들이 건강을 의식한다는 말을 건강을 의식하는 동료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and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연결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 and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연결할 때 문제점은 뭐냐면 이 and 앞뒤에 문법적으로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표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여기도 보면은 health conscious는 그냥 형용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making an effort는 또 여기 ing가 붙어 있는 현재 분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비동사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두 표현의 문법적인 위상이랄까? 그것이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and가 무엇을 연결하는지가 헷갈리는 그런 문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에서 수식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디어 중 하나는 앞으로 가져와서 My health conscious colleagues are trying to stay healthy 이렇게 표현을 하면 훨씬 간단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기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형용사구, 명사 뒤에 형용사구를 없애보자. 그러니까 뭐 of가 오거나 with가 오거나 in이 오거나 이런 전치사들로 만들어진 구를 없애버리고 그냥 그 명사 앞에서 꾸며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잘 쓸 줄 아는 건 좋은데 빼도 되는 자리에서는 빼는 게 더 좋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and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열하지 말고 그 정보 중에 하나는 수식어로 만들어서 피수식어 앞으로 가져와 보자. 이 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도 꼭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6번째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요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